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7.3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재배열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질문은 이랬어요. 어떤 이제 수렴하는 급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재배열을 해서 더했을 때 여전히 수렴하겠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는데요. 즉 수학적인 문장은 시그마 AK가 수렴이고 시그마 AK 프라임이 이 원래 급수의 리어레인지먼트일 때 이것이 수렴하겠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는 조건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조건 수렴하는 급수의 대표적인 예제가 이거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이건 수렴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플러스로 바꾸면 조화급수니까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대표적인 조건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걸 이제 더하는 순서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꿨을 때 요것도 수렴하는가, 그리고 혹시 수렴하면 수렴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대표적인 급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급수는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S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다가 보면 이 S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S는 알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 S는 어쨌든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n번째 한까지 파셜 썸을 우리가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교대급수니까 짝수항까지 더하면 조금 더 작아졌다가 홀수항까지 더하면 커졌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홀수항이 짝수항보다 더 클 거고요. 이 사이에 수렴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 이건 사실 우리가 스요렘 7.2.4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S라는 것은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S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S3은 계산해보면 세 번째 한까지죠.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S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6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 부등식을 하나 얻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급수의 하나의 리어레인지먼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양수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1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나 빼고요. 그 다음 양수 두 개, 5분의 1, 7분의 1 더하고 그 다음 음수항을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양수항 두 개, 9분의 1, 1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 네, 어떤 규칙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하지 않고 모두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이 혹시 수렴했을 때 수렴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을 AK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역시 SN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프라임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그 값의 범위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요. S3n 프라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이 3n개의 그 합인데요. 지금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더해보면 n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요 각각의 일반항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 5분의 1, 9분의 1 그렇게 되니까 4k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k 빼기 1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k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값을 지금 계산을 해 보는데요. 지금 앞에 두 개 더한 것에서 뒤에 거 빼면 일단 0보다 큰 거는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걸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식이 일단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분해 보면요. 그러면 이때 요 값을 먼저 계산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요게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붙였을 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자가 1차이고요. 분모는 3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충 어떻게 되냐면 8이고 2, 4, 4니까요. 4k 제곱분의 1 정도 이렇게 k가 무한대로 갈 때 비슷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시그마를 붙이면 P 시리즈 테스트에 의하면 이 오른쪽의 시리즈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리밋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합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값을 우리가 S''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지금 3n항까지 계산한 거고요. 3n 더하기 1항까지는 사실 3n항까지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 다음 항이 4n 더하기 1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우리가 수렴값을 S'이라고 했는데 요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S'으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3n 더하기 2항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3n 더하기 1항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항이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요것이 방금 S'으로 간다고 했고 요건 0으로 가니까 이거 역시 S'으로 가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3n 항까지 이렇게 더했을 때도 S'으로 가고요. 3n 더하기 1항까지 더했는데도 S'으로 가고요. 3n 더하기 2항까지 더했는데도 S'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서브시퀀스가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Sn' 역시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S'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S3n'이 계산하기 쉬웠는데요. 지금 이 항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그 값은 커져요. 그래서 S3'보다는 S6'이 더 커지고 이것보다는 S9'이 커지는데 요것의 수렴값이 S'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S3'은 역시 여기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6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S'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6분의 5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S'은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6분의 5보다는 큰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S는 6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요. S'은 6분의 5보다 크기 때문에 S와 S'은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레인지먼트를 했을 때 원래 수렴값과 다른 값으로 리어레인지먼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오렘 7.3.8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증명했었냐면 이 시리즈 AK가 절대 수렴하면 이 급수에 어떤 리어레인지먼트를 가지고 오더라도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걸 증명했었는데요. 조금 그 전의 예제를 보면 이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리만의 정리입니다. 이것도 정리 7.3.9입니다. 이 시그마 AK가 조건 수렴하게 되면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시리즈에 적당한 리어레인지먼트가 존재하는데 이 리어레인지먼트가 임의의 알파로 이렇게 수렴하는 리어레인지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래 수렴값이 6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렴값과는 별도로 아무 값이나 우리가 정해주더라도 리어레인지먼트를 잘하면 그 값으로 수렴하는 리어레인지먼트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 7.3.9를 증명해야 되는데 책에 보면 증명이 꽤 길어요. 기호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복잡한 기호를 활용해서 증명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 증명의 아이디어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증명의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시퀀스 AK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파트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꼭 이렇게 교대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파저티브 텀인 것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AK 플러스라고 하고요. 네거티브 텀, 음수항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AK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K 플러스, 즉 파저티브 텀을 다 더한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산하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텀을 다 더하면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사실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이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플러스 파트도 수렴하고 마이너스 파트도 수렴하면요. 사실은 마이너스 파트를 다 절대값 붙여서 플러스 파트로 바꾸더라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 보죠. 플러스 파트가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파트가 수렴하면 이건 이제 전체 다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파트를 더해서 수렴하고 마이너스 파트를 더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이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 각각 발산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우리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인데요. 수렴하는 경우를 보면 절대 수렴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이제 또 한 경우가 뭐가 남겠습니까? 조건 수렴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건 수렴하는 경우니까 어떤 시리즈가 조건 수렴하면 플러스 파트는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마이너스 파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네, 이 경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수렴하는 리어레인지먼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임의의 실수 알파를 선택하는데 일단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잠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리어레인지먼트를 하냐면 지금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요. 일단 플러스니까 앞에 이제 플러스 파트만 계속 골라와요. 그래서 그 파셜 썸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건 리어레인지먼트의 파셜 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 파트를 더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커질 거예요. 이렇게 커지다가 언젠가는 요 알파를 넘어갈 겁니다. 이유는 지금 플러스 파트를 다 더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 파트만 더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요 알파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알파를 넘어가면 그 순간 이렇게 스톱을 하세요. 스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항을 가지고 오냐면 음수항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음수항을 더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값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작아지는데 알파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 여기서 또 스톱할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알파보다 더 작아지는 이유가 음수 파트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계속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톱하고 그 다음엔 아까 이제 스톱했던 그 다음 포지티브 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이렇게 더하다가 보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스톱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진동하는 폭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리즈가 수렴하기 때문에 K가 무한대로 가면 AK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AK 플러스나 AK 마이너스는 K가 굉장히 커지면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 폭이 점점 작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책에 있는 그 증명의 아이디어가 이 내용이고요. 책에는 여기 있는 이 리어레인지먼트의 파셜 썸을 구체적으로 기호로 표시한 것뿐이고 이 아이디어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파 대신에 1.2 정도 이렇게 놓고 이 급수를 재배열해서 1.2로 수렴하는 리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오지브라로 이렇게 그렸고요. 요거 이제 리어레인지먼트의 파셜 썸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y는 1.2고요. 그래서 요 빨간 선에 근접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포지티브 텀인 2를 먼저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를 하니까 아직 1.2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포지티브 텀을 하나 더 가지고 오면 이렇게 넘어요. 즉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아까 이제 넘었으니까 이번에는 2분의 1을 빼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 1.2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포지티브 텀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포지티브 텀인 5분의 1, 아직도 안 넘었어요. 그 다음에 7분의 1, 네, 아직도 안 넘었어요. 그 다음에 9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넘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7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9분의 1을 이렇게 더해줘서 아까 1.2를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1 다음인 빼기 4분의 1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1을 빼니까 다시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9분의 1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11분의 1, 그 다음에 13분의 1 하니까 조금 넘네요. 그래서 4분의 1 다음에는 11분의 1, 그 다음에 13분의 1 하니까 아까 조금 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빼기 4분의 1 다음에 이제 6분의 1 이렇게 빼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을 빼면 다시 작아졌고 그 다음에는 아까 13분의 1까지 했으니까 15분의 1, 그 다음에 17분의 1, 19분의 1 하면 이제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분의 1, 그 다음에 뭐 17분의 1, 19분의 1, 빼기 뭐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요 리어레인지먼트는 아마 1.2로 이렇게 수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절대 수렴하는 것과 조건 수렴하는 급수는 이 리어레인지먼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상으로서 7.3 내용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